자, 얘들아, 거기 5번 문제 한번 볼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f는 뭐라고 했냐면요. f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맨 앞에 개수가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2차 함수라는 말은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나 연속인 연속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럼 g라는 함수는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g라는 함수를 딱 보시면은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이죠? x가 0과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죠? 네, g라는 함수는요, 다른 데는 다 연속인데요. x가 0과 2에서 불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불연속의 종류가 제가 여기에 써드렸던 1번 유형과 2번 유형 중 1번 유형에 속한다는 건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우극한 값, 좌극한 값, 함수 값 다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다를 뿐이지.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괜찮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0과 2에서 불연속이고 1번 유형이라고 치면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결국 F0이 0이면 되는 거고 F2가 0이면 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0에서 불연속인 걸 여기서 0으로 커버를 치면 되고요. 2에서 불연속이었던 걸 F2가 0으로 커버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함수식이 나오죠. fx는 x의 x-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f5를 집어넣는 값이니까 f5는 5 곱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푸는 겁니다. 네.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봐봐. fx랑 gkx라는 함수를 곱해가지고 있잖아. 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거든? 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봐봐. 이 k에 1, 2,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fx랑 곱하기 g1x를 보세요. 근데 fx도 전체 연속이고 g1x도 전체적으로 연속이죠, 여러분. 끊어진 데가 없거든요? 그럼 연속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g1x는 곱해졌을 때 분명히 연속이 되는 함수예요. g1x 됐어. 오케이? 자, g2x를 봅시다. g2x. g2x는 불연속이긴 해요. 어디에서? x가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f로 딱 넘어가서 0일 때를 봐봐. f0이 얼마니? 0인 거 맞지? 이미 커버를 쳐줬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G3X 보겠습니다. G3X. 불연속입니다. 어디서? X가 2에서. 그럼 F2를 딱 보는 겁니다. F2가 또 0이죠, 지금. F2가 0이야. 그러니까 이미 커버를 치고 남았어. 그지?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곱해지면은 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 돼요. 자, 비슷한 유형을 먼저 한 번씩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을 또 볼게요. 자, 일단 요거 8번 먼저 봅시다. 8번. 자, 8번 기억부터 보실래요? 0 플러스입니다. 0 플러스. 0에 대한 우극한 값이 1입니다. 맞죠? 지금 기억. 기억 맞는 말이고. 얘들아, 니은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x가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x가 1에서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연속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들아, x-1 곱하기 fx가 돼 있고요. 얘가 x가 1에서 연속이니. 봐봐. 근데 x가 1에서 방금 봤지? 얘는 어떤가? x가 1에서 얘는 불연속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몇 차 함수가 곱해졌어? 1차 함수가 곱해졌거든. 1차 함수는 연속이죠. 그죠? 연속입니다. 근데 이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0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졌는데, 그 연속일 때, 1일 때 그 순간 얘가 0이기 때문에 곱해지면 연속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 맞는 거야, 디귿은.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로 시간 낭비되면은 안 돼요. 문제를 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냥 바로 탁탁탁 보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얘들아, 9번 가볼게. 9번. 제가 이거 그림을 여기다가 그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얘들아, 이번엔 어떻게 된 거냐면은 fx랑 gx를 첫 번째 곱해놨습니다. 근데 x가 1에서 연속이냐라고 했거든요. x가 1에서. 그러면 봐봐. 1에서 보자. 1에서 얘 불연속이니?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연속이니? 연속이네. x가 1에서 연속이네. 그지? 근데 얘 봐. 어차피 얘가 x가 1에서는 얘 값이 얼마니? 1에서 0이지 지금. 그러니까 더 볼 거 없어. 그냥 얘는 곱해지면 연속이 될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볼게. 이제 합성함수 쪽이죠. 자, 니은이 나왔어요. 그럼 합성함수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동그라미 3개 그리라고. 동그라미 3개 그려서 여기 G, 그 다음에 여기 F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여기 0에서의 연속인지를 볼 거니까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해서 여기 탁탁탁 들어가는 게 같은 값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에서 0 플러스를 보자, 얘들아. G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쭉 가면 1로 가는 거 보이지? 근데 1보다 좀 작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자, 0 마이너스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쭉 가도 1로 가요. 근데 1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되고 0일 때는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걸 F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요.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도 똑같으니까 0으로 가는 거고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이거랑 다르네, 그지?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야. 디귿 볼게.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자, 디귿은 이번에는 거꾸로죠. FG예요. F 그 다음에 G.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또 이거 세 개를 보겠습니다. F를 봤어. 얘들아,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온 거니까 0으로 갔는데 0보다 좀 작은 거 보이실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0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입니다. 네. 이거를 G 쪽에서 한번 봐주시죠. G에서 봤을 때는 0 마이너스든 0 플러스든 둘 다 1로 가죠. 그리고 0일 때도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연속이 된다. 됐지?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좀 보자. 기억. 이런 거. 여러분, 이 7번 같은 게 제가 말하는 그런 문제예요. 뭐냐면은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gx가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이야.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일단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먼저 1차 판단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1차 판단을 해.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잖아. 얘 극한값 없어. 얘 극한값 없어. 그럼 두 개 더하면 극한값 없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알겠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린 거야.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봐. 우리가 아는 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둘 다 수렴하면, 알겠지?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게 된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 둘 다 극한값이 없다. 이러면 있잖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뭐냐면 극한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고 베타니까 서로 다르겠지. 예를 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도 극한값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예를 들어서 감마랑 시그마가 있다고 생각해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더한 거는 뭐냐면 더한 거에 우극한은 이걸 두 개를 더한 걸 거고 좌극한의 이거의 좌극한은 뭐냐면 이거의 좌극한 각각의 좌극한들을 더한 걸 거란 말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다르겠죠. 다르겠지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지? 그래서 언제나 값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때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틀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니은은 좀 중요 표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F가 연속이에요. 아시겠죠? F가 연속이면 절대값 F도 연속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자 봐봐. 연속으로 쭉 가고 있지. 연속으로 가고 있는 거를 X축보다 작은 것만 꺾어서 올린 겁니다.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그래프 형태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면 얘도 연속이 맞아요, 여러분. 됐지? 근데 거꾸로가 안 돼. 이건 아니야. 절대값 연속이면은 얘도 연속이냐?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F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이야. 그냥 상수함수처럼 있다고 생각해 봐. 알겠어? 근데 원래 함수는 어땠었던 거냐면 이랬던 거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절대값 붙이면 이거 착 하면서 이렇게 붙겠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지만 F 입장에서는 어때?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F가 연속이면은 절대값을 한 거는 연속인 게 맞아. 연속을 꺾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절대값이 연속이면 원래 게 연속이냐? 그건 아니야. 알겠지?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발레를 외워두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발레를 외우라는 얘기가 꼭 무슨 뭐 수치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림 같은 걸로 외워둬야 돼. 알겠지?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항상 이런 거거든. 이런 명제 같은 거 찾을 때 옳은 명제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거짓인 명제가 어려워, 항상. 거짓인 명제는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이게 뭐 배운 거가 아닌 게 나와 갑자기. 틱 나왔는데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발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발레 같은 걸 하나 생각해 두고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발레로서 외워두세요. 네.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하면은 거의 다 돼요. 네, 다 확인이 됩니다. 거의. 여러분 그러면 니은은 어때? 니은은 fx가 x가 0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한 것도 x가 0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지? 그지? 그 말이고요. 절대값 fx가 x가 0에서 연속이면은 원래 함수도 x가 0에서 연속이냐?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자, 이제 미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미분을 뭐 끝까지는 못하고 그냥 초입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짓자고. 보통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여기까지를 거의 중간고사 범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나가는 경우는 요거 뒤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고사 범위는. 자, 미분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첫 개념. 첫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5개념이 없도록 잘 들어가 보자. 미분은 기본적으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변화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평균 변화율이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을 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분에 대한 이미지만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변화율. 뭔 말이니? 분수, 그냥 쉽게 말하면 분수라는 얘기잖아. 뭐 하는 비율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량분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변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비율이라는 말을 쓰지. 만약에 얘들아 하나만 바뀌어. 하나만. 응? 하나만 바뀌어. 예를 들어 하나만 바뀌어. 그럼 변화량만 생각하면 돼. 변화율이라는 게 없어. 알겠지? 나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량분의 변화량이 변화율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함수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함수에서 변수는 두 개 있죠. x, y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그냥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평균 변화율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평균적인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함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y는 fx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가지고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평균 변화율. 그러면 결국에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쉽게 말하면. 왜? 여기를 만약에 내가 a, f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 fb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x 증가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y 증가량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의 평균 변화율은 얘분의 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x 증가량을 보통 델타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x 증가량 다시 그리고 여기를 델타 y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평균 변화율을 표현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네. 자, 똑같은 표현 또 가볼게요. x 증가량을요. x 증가량을 b-a로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y 증가량을 fb-f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델타 x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델타 x는 그대로 두고 여기는 그냥 이대로 두고 얘 있잖아. 얘를 이렇게 쓸 건데 그대로 쓸 건데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 b라는 값이 사실은 a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커진 거 아니겠니?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이 b는 a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커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fb 대신에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fa.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돼. 그럼 봐봐. 구조를 느껴야 되거든. 두 놈의 차이가 아래에 있다. 알겠지?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두 놈의 차이가 아래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의미가 생깁니다. 다시. 두 놈의 차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두 놈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의미가 생겨.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 두 놈을 빼봐. 어떻게 돼? 델타 X 남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A, FA에서부터 여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 됐습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해봐. 이제 말할 게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왜 순간을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산으로 비유해보자. 산. 알겠지? 산이야. 그럼 산을 등산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등산 초입이고 여기가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변화율은 더럽게 재미가 없어. 왠 줄 알아? 여기서 가서 여기서 멈췄거든? 이 사이에서 봐봐. 그래서 내가 대략 한 요 정도의 경사로 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산이 그렇게 생겼어? 산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진짜?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어? 그렇게 안 생겼잖아. 산은 어떻게 생겼어? 구불구불구불구불하게 생겼잖아. 때에 따라서는 더 가파르고 때에 따라서는 완만하고 내려가게 됐다가 올라가게 됐다가 표현이 됩니까?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만약에 여행을 갔어. 응? 여행을 갔어. 여행 후기. 내가 2박 3일 갔는데 첫날은 내가 어디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디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여행 후기를 썼어. 돼? 이게? 알 수 있어?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여행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하드 쌀데기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 순간을 알아야 돼. 응?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랑 뭐 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요 대략적인 변화율만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요 촘촘히 이런 변화율들을 다 알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이 산을 보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략적인 평균만 가지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알아서 그 순간을 모아서 전체를 확인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필요해요. 되셨죠? 네. 그럼 봐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굉장히 찰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찰나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델타 X를요. 엄청 줄이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짠 이렇게 있었지. 요 점에 있었어. 알겠지? 내가 얘들아 요 순간에 이 찰나의 이 경사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점이 아까 요 기울기였잖아. 이 점을 점점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야. 봐봐. 얘가 여기 있었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얘가 일로 왔어. 이렇게 되겠지. 왔어. 이렇게 돼. 알겠지? 계속 얘가 이쪽으로 막 하염없이 간다고 생각해봐. 극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알겠어? 막 얘가 한없이 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찰나에 이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뭘 하면 되냐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이 그림상에서 델타 X를 극한을 이용해서 0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쫙 당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다른 말로 이 B를 A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겠지? 알겠어? 똑같은 말이야. 표현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에 의하면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개념만 잡자고 엄밀한 건 얘기 안 할게. 그 다음 또 리미트 얘 입장에서는 B를 A로 보내는 거고 B-A분의 FB-FA야. 이렇게 지금 생긴 거지.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을 쓰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A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보세요. 표현을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표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 약점이 있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X 증가량이 0으로 간다는 건 알겠거든? 근데 어떤 점인지가 나와 안 나와 이게? 안 나오지. 지금 A라는 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식에서는 그게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이런 표현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셨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요 표현을 봐봐. 결국 B가 A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런 이미지를 갖는 거 아니야?
이 점은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점이 겁나 움직이는 거지. 얘가 정점이고 얘가 동점이잖아. 근데 그 동점이 그 정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상태잖아 지금. 알겠지? 그러면 동점은 보통 이렇게 B라고 안 쓰고 보통 X로 많이 표현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보통 바꿔서 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B 대신에 X를 쓸 뿐이다.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델타 X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흔히 쓰지 않아요.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소문자 H로 바꿔요. 저 소문자 H라는 이미지가 뭐냐면 굉장히 작은 양의 값을 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H로 바꿔서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X 대신에 H, F, A 플러스 델타 X 대신에 H 마이너스 FA 요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F'A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정리합시다. X가 A에서 순간 변화율.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됐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찰나의 요 기울기,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요, 다른 말로 X가 A에서 미분계수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아시겠죠? 미분계수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네, 똑같이 쓰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F'A. 이 네 개가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F'A 다 똑같은 말이다. 알겠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일단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식으로 쓸 수 있으려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외워서 쓰시면 돼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F'A를 쓸 때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돼.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쓰는 패턴 하나. 알겠지? 두 번째 패턴,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식으로 쓸 수 있는. 됐죠? 네. 외우셔야 되고. 자, 얘들아, 구조를 알려줄게. 구조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짠, 0분의 0꼴인 거 알겠니? 그냥 극한으로 생각해봐. 미분 이런 거 말고 그냥 극한으로 생각해봐. X가 A로 가면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아? 아래? 위에도 0으로 가는 거 맞겠니? 오케이, 0분의 0꼴이다. 아래도 봐봐. 0분의 0꼴인 거 보이지? 미분계수의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 돼. 알겠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두 놈의 차이가 아래에 있어야 돼. 알겠어? 두 놈의 차이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 두 놈의 차이가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세 번째 포인트. 자,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애들이 놓치거든. 잘 들어봐.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애가 있어야 돼요. 어? 둘 다 움직이면 안 돼. 선생님, 얘는 가만히 얘가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일로 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x가 a로 하잖아. x, fx가 a로 가는 거니까 a, fa로 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 h는 사실은 이거랑 똑같지, 여러분. 이거는. 응? a 플러스 h에서 빼기 a를 한 거랑 다르지 않아, 어차피. 이거, 이거까지 기울기란 말이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가 h가 0으로 가니까 a, fa로 막 가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의미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가 가만히 있고 하나가 움직여서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 다 움직여. 근데 목표는 일로 가. 둘 다. 이렇게 가. 알겠어?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랑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하나가 가만히 있는 정점이 있어야 되고 동점이 있어야 되고 그 동점이 정점을 향해서 엄청 와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 이미지를 떠올려 주세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 얘기하자면 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됐죠?